윤희석 대변인께서 잠깐 지금 말씀을 주신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감사원이 황덕순 당시 대통령 일자리 수석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 나눈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고 이 비정규직 제로, 이거는 문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 1호 지시였던 걸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문 전 대통령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역설한 바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새 정부는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에 661만 4천 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가 2019년 8월에는 748만 1,000명으로 86만 7천 명이 증가한 걸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무슨 문재인 대통령 1호 지시고 그랬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계속 늘고 있네요. 이제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자 아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렇게 해명을 한 바 있었죠.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금년도 3월부터 실시한 병행조사의 효과로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포착하여 금년도 조사에만 약 35만에서 50만 명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금년도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며, 우선 통계청이 35에서 50만이라는 숫자가 이제 과대 추정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기간제가 오히려 줄어든 결과도 있고, 통상적인 추세와 달라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강신욱 당시 총장이 직접 조금 전에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브리핑을 했는데 내부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 정도 브리핑은 보통 과장급 정도가 하는데 통계청장이 직접 브리핑을 해서 좀 이상하다, 의아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는 아니 청장님이 하는 저 설명은 맞지 않는다, 통계청 내부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비정규직 증가 부분 이런 게 인포그래픽에서 삭제가 되고 전년과 비정규직 증가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굵은 선이 추가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역시 감사원이 좀 수상히 여기고 있다. 장현주 변호사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사실 감사원이 그동안 이제 전 정부의 안보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감사력을 동원해서 감사를 했었는데요. 그것과 이제 별개로 지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 영역까지도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일자리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과 같은 부분들은 전 정부의 정책들이었는데요. 그 정책들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그 영역에서 더 나아가서 통계 조작이 있는 것이 아니냐까지 나아간다면, 사실 만약에 정말 통계에 대해서 의도적인 조작이 있거나 왜곡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장 정책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통계 자료가 조작이 되었다 또는 왜곡이 되었다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 것은 사실 좀 너무 성급한 것 같고요.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다 마무리된 후에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 단계에서 수석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전 정부의 정책마저도 모두 지우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송 본부장님. 그러니까 정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게 부당할 수 있는데, 정책 실패한 것을 감췄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감췄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농단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집값이에요, 집값.
그때도 논란이 됐는데 이 국토부가 작년에 부동산원이라는 데 대해서 서울의 집값 상승률을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서울 아파트가 불과 17.2% 상승을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체감과 완전히 달랐죠. 그때 국민은행 KB에서 발표한 게 75%가 인상이 됐다고 하고. 75요? 예. 갭이 상당했네요. 예, 엄청나죠. 그리고 이 경실련에서조차 79%가 인상이 됐다고 했는데 어허. 이렇게 17.2%를 국토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왜 이렇게 발표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때 나왔던 것이 표본 수를 계속 확대를 하고 보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작업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야하. 그러니까 만약에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좀 허술하게 적극적으로 표본을 확대하거나 보정을 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뭐 이런 얘기도 했더군요.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2018년 통계 조작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글쎄요. 지금은 뭐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통계 숫자를 뭐 이렇게 조작하고 이런 건 아직 드러난 건 없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이 아이템을 봐주셨을 거라 믿으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